일어나시고 거기 447페이지에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부터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하고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이제 기초를 좀 했는데 되게 천천히 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거라서 더 천천히 했고 개념 잘 잡으라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중급회계 가서 또 해야 되고요. 중급회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거 공부할 때 또 나와요. 현재가치 개념이. 그래서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니까 거기 액면 발행이라는 거 사례를 보세요. 맨 밑에 사례 보니까 액면 금액이 얼마짜리 자체래요. 내용이 액면 금액이 10만원짜리 자체고 만기는 몇 년짜리래요. 만기는 3년짜리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 그려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액면 이자율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0%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말 이자 지급하지 한 번씩 그럼 이렇게 액면 이자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를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회사채를 이때 지금 발행하려고 한대 회사가 이때 그랬을 때 얼마에 발행될 거냐 투자하는 사람은 얼마에 투자할 거냐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제 분개를 같이 해볼게요. 발행자 입장하고 2000X1년 초부터 발행자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분개할 건데 이쪽에다가 투자자를 먼저 적을게요. 투자자라는 게 이 자체를 투자하는 사람을 말하고 발행자는 저 자체를 발행하는 사람 말하겠죠? 그게 책에 분개 다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연습하실 분들은 분개 같이 하시고 책에 있는 거 확인하실 분들은 책에 보시고 하면서 하세요. 발행자. 자, 그럼 이 투자자와 발행자가 2000에서 1년 1월 1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 회사채를 사고파고 이제 주고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시겠냐고요? 그랬을 때 10만원이라고 바로 대답하면 그건 책 본 거고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발행할 때, 우리 거래할 때 지금의 이자율이 얼마냐. 그래야지만 그 채권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가격. 그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를 보니까 몇 프로라는, 요때 몇 프로래 시장 이자율이? 10%래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확인해 봐야 돼요. 거래할 때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 거래할 때 시장 이자율이 곧 뭐가 되겠어요? 유효 이자율이 되겠죠. 이제 해보면. 근데 아무튼 10%라고 하니까 저걸 주어졌으면 이제 뭘 계산해 봐야 돼요?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봐야 이 채권이 얼마에 거래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현재 가치라는 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안 해봐도 되겠죠? 아까 했으니까 얼마 나와요? 10만원.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똑같으면요. 항상 액면 금액으로 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게 똑같으면 계산하지 마시고 10만원이에요. 액면 금액. 알겠어요? 그 얘기는 투자자와 발행자가 얼마씩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10만원씩을. 보세요. 여기 그러면 투자자는 돈을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거죠. 현금. 이렇게 적으세요. 발행자는 어때요? 현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자체 발행하는 게 왜 발행한다 그랬어요?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투자자는 여유자금 투자하는 거고. 맞아요? 그럼 투자자는 채권을 뭐 보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 돈 내고? 이거 왜 투자하죠,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채권을 투자하면 이자 수익이 생기고, 또, 시세 차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얘는 10만원만큼 채권을 샀으니까 자산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투자 채권, 투자 채무증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책엔 투자 채무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채권이라고 써도 돼요. 통칭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의 개정 과목 쓰려면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몰라도 돼요. 투자채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발행한 사람은 대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발행한 사람 대변에 처음 배우시죠? 사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 사채는 어디 속하는 개정 과목일까요? 대변에 생겼는데 부채에 속하죠. 맞죠?
자, 이렇게 분개하면 끝인데, 이게 무슨 발행 됐을 때? 액면 발행, 액면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다. 그 다음에 2000X 1년 말이 돼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2000X 1년 말이 되면 무슨 날이냐면, 이자를 주고받는 날이죠. 이자를 주고받는 날이 되면 얼마씩을 주고받을까요? 얼마씩을? 얼마씩 주고받아요? 10,000원씩을 주고받겠죠? 액면 이자가 10,000원이니까. 그럼 이자 받은 사람은 대변에 뭐 적어요? 이자 수익금. 이자 준 사람은 다 배웠죠, 이렇게? 얼마 적으면 되겠어요? 10,000원 적으면 되겠죠.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2000X 2년 12월 31일 이날도 뭐예요? 또 이자 주죠. 또 2000X 3년 12월 30일 이날도 뭐예요? 또 이자 주죠. 자, 2000X 2년도 회계 처리는 책에 있으니까 뭐 똑같은 거 또 하는 거니까 이 위에 거 또 하면 되거든요. 일단 적지 않고 책 보세요. 2003년도 회계 처리 해보면은 일단 이자를 10,000원 받으면 또 뭐 잡아요? 이자 수익 잡겠죠, 얘가. 얘는 또 이자 주면 뭐 잡겠어요? 이자 비용 잡겠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이때 되면은 이자를 주고받은 거 말고 뭐 해야 되나요? 원금을 받아야죠. 투자자 입장에선 얼마를 받아야 돼? 현금. 1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럼 책 대변에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투자, 채권. 투자 채권이 10만 원 없어지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현금이 10만 원 나가겠죠?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사채라는 부채가 10만 원 감소하겠죠, 이렇게. 아니, 지금 어떤 분기 안 했냐면, 2002년도에 분기는 안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안 했어요, 그냥.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448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어요. 4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금 한 거 나와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죠, 전혀.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액면 발행은 너무나 쉬워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너무나 쉬우니까. 그래서, 할 줄 알면 되고요. 할인 발행하겠습니다. 밑에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 자체에서는 할인 발행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할인 발행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 보니까 지금 한 액면 발행이랑 뭐가 달라져요? 여기 보세요, 내용을.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칠판에 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달라진 게.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잘. 달라진 게 저게 달라졌죠? 액면 이자율이 다르죠? 몇 프로예요, 액면 이자율이? 8%잖아요. 액면 이자율 8%고 매년 말 이자 지급하면 얼마씩이에요? 8,000원씩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런 사채를 이때 발행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발행될 거냐를 물어보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발행하는 시점에 이자를 알아야 돼, 시장 이자율. 그걸 알아야지만 현재 가치 계산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10%예요. 아까 이거 현재 가치 해봤죠, 우리? 어떤 금액 돼요? 아까 해봤잖아요. 얼마 돼, 이거? 10만 원보단 작아지죠? 10만 원보다 작아지는데, 할인되는데, 금액이 얼마냐, 아까? 95,026원이었죠? 아까 했으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95,026원이 됐다는 얘기는, 이사채를 요때 사고 팔 때 얼마에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95,026원에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액면 금액보다 싸게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보세요. 분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얼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 돈만 주겠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래요? 그럼 발행자는 돈 얼마 받겠어요? 발행자는 돈을 얼마 받았겠어요, 여기? 당연히 이거 받았겠죠. 투자자가 이만큼 주는데. 액면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고받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렵죠. 왜 그런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와서, 야,
이사채가 왜 액면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느냐, 왜 할인 발행되고 할인 취득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친구가 와서, 야, 이사채가 왜 액면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 줘? 그렇지. 친구한테, 야, 여기 봐라.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지 않느냐, 이게. 어? 시장에서 높죠? 액면 이자율이 더 낮죠, 이게. 그럼 할인 발행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좀 되죠. 걔가 못 믿으면, 책 봐라. 거기 써 있지 않냐. 아까 그 표 있죠? 그 표에 딱 나와 있으니까, 보라고 거기 써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봤어요. 보고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책 보니까, 이게 높을 때, 시장 이자율이 얘보다 높을 때, 할인 발행된다고 써 있는 건 알겠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얘가 높으면, 할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짜증나죠, 아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한테, 야, 네가 지금 10만 원 있다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친구한테, 너 10만 원 있어서 여기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 자체를 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자체를 살려고 했더니, 시장에 가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요 자체를 발행하는 회사와 동일한 위험을 가진 어떤 위험 수단에 대해서 10%의 수익률 준대요, 시장에서. 그런 거 이게 그런 얘기라고요.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투자 수단에 대해서 10%의 수익률을 준대요, 시장에서. 근데 이 회사는 몇 프로의 액면을 준다는 이자를 8% 준대요. 그럼 그 친구한테, 야, 너 똑같이 10만 원 있을 때 너 이거 10% 주는데 투자할래? 8% 주는데 투자할래?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10% 주는데 투자하죠. 누가 8% 주는데 투자하겠어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투자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투자할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그럼 이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 나는 이 회사채를 꼭 10만 원에 발행하겠다 그랬어요. 이 회사채 발행한 사람이. 그럼 10만 원에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이 회사채를 지금 10만 원에 발행하면요. 미래 현금흐름은 이 분자에 적은 거죠, 지금. 미래 현금흐름.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3승이잖아, 이게. 요거의 현재 가치가 얘랑 같아지는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요 R은 계산해보나마나 얼마 될까요? 요 R. 해보세요. 얼마 될까요?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R이 얼마겠어요? 8% 되죠, 8%.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된다니까, 액면 발행. 응? 계산해보나마나 8%예요. 그 얘기는 요 회사채에 10만 원에 투자한 사람은 3년 동안 이만큼의 이자 받으면 몇 프로 수익률 얻는 거다? 8% 수익률 얻는 거예요, 8%. 그러면 요사채에 투자하면서 자기가 8% 수익 얻으려고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10%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 회사채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 10만 원에는. 그럼 이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없겠죠? 공급은 있는데. 그럼 경제 원리가 어때요? 우리 경제학에서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은 있으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 10만 원에 발행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산대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팔리겠어요? 가격을 떨어뜨려야 팔릴 거 아니에요, 이 회사채가. 그러니까 이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진대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95,026원까지 떨어진대요. 정확하게 금액이. 요 금액까지 떨어져서 발행이 된대요. 왜 하필이면 요 금액이냐? 요 금액이 8%씩 이자를 받아도 결국 몇 프로의 수익률이 되는 금액이에요? 10%의 수익률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저게. 950262. 우리가 이사채를 이 가격에 투자하면요. 요만큼의 이자를 받아도 몇 프로의 수익률 얻는다?
10%의 수익률 얻어요. 시장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95,026원에 사죠, 우리가. 싸게. 액면 이자를 낮게 주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시장보다. 이해됐죠?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친구한테. 그래서 할인 발행했다. 얼마만큼 싸게 발행된 거냐면 4,974원 만큼 싸게 된 거죠, 액면보다. 그렇게 싸게 발행됐어요. 할인 발행이에요, 그래서. 됐죠?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죠? 여기가 투자자는 할인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적어요. 할인 투자한 금액으로. 발행자는 할인 발행했을 때도 자체는 이걸로 적어요. 항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냐면 4,974원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적도록 돼 있고 얘는 이렇게 적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발행자는 이래요. 투자자는 저렇고. 그럼 얘가 차이 나잖아. 이게 차이 나는 거의 계정 과목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사채, 알아두세요. 이제부터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생겼잖아요. 이렇게. 얘 성격이 뭘까? 차변에 생긴 건 원래 뭐죠, 우리? 차변의 증가는 자산 아니면 비용이죠. 자산 아니면 비용인데 얘는 자산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고요. 자체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자체라는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 우리가 지금 차감적 평가 계정 뭐 배웠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대손충당금 이거 배웠는데 그거랑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차감적 평가 계정. 여기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발행자는 이렇게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주고받을 때 회계처리 해볼게요. 이게 발행할 때 회계처리에 지금 칠판에 적은 게. 그게 책에 어디 나오냐면 449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 449페이지 중간에. 자, 그럼 이제 이자 주고받을 때 회계처리 해볼게요. 자, 이자 주고받을 때 회계처리 해보려고 하니까 이자를 얼마씩 주고받나요? 그냥 매년. 이자 주고받는 금액은 매년 얼마다? 8,000원씩 주고받죠? 근데 이 8,000원씩 주고받는 이자는 액면 이자입니까? 유효 이자입니까? 얘는 액면 이자예요. 유효 이자가 아니라 액면에 적혀있는 이자. 8,000원은. 근데 우리가 이 회사채가 지금 액면 이자율은 8%지만 유효 이자율은 몇 프로죠, 얘가? 10%죠? 액면 이자율은 8%지만 유효 이자율은 10%잖아요, 지금. 10%. 그 얘기는 이 자체 투자한 사람 8% 수익 보고 투자했어요? 10% 수익 보고 투자했어요? 10% 수익 보고 투자했지 8% 보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액면으로 8% 받지만. 그럼 현금 이자는 8%씩밖에 안 받죠? 하지만 이자 수익으로 잡힐 건 10%만큼의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발행한 사람도 8%씩의 이자밖에 안 주지만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건 10%의 이자 비용을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효이자예요. 유효이자.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또 이걸 이제 이해하게 돼요. 뭐냐면 이게 8,000원씩 이자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요. 원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원금. 얼마 받겠어요? 원금을. 10만 원 받잖아요. 이렇게. 액면 금액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받는데 그럼 채권이 얼마 없어져야 돼요? 10만 원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돼 있어요? 보니까 이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 투자할 때 95,026원밖에 안 줬죠? 10만 원 준 거 아니죠? 그 투자자, 아니, 발행자한테. 이거밖에 돈을 안 줬는데 받을 때 다 받았죠, 이렇게. 얼마나 더 받게 된 거예요, 돈을? 4,974원만큼 더 받게 됐어요. 이때 낸 돈보다 받을 때 더 받죠? 맞아요? 왜 더 받을까요? 낼 때 이거밖에 안 내고 왜 더 받아요? 낼 때 이거밖에 안 냈는데 더 받았잖아. 이게 원금인데 그거는 3년 동안 이자를 덜 받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덜 받잖아요. 지금 덜 받는 거 알죠? 이자를 덜 받으니까 현금으로 그걸 보상받는 거예요.
그 4,974원만큼 안 내고 다 받았잖아요. 지금 보면 더 받은 거 알겠죠? 그것도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8,000원씩 이자 받은 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받은 거라니까요. 그거만큼. 그럼 보세요. 이게 그러면 얘가 투자 채무증권 자체가 1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얘밖에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그럼 3년 동안 뭔가 조정해서 얘를 얼마로 만들어줘야겠어요? 1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얘가 없어지겠어. 딱.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자를 받을 때 회계 처리해서 차변의 투자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투자 채권을 3년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이. 여기 얼마씩 들어가겠죠. 이게 일단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얼마씩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고 이 세 개에 들어가는 금액을 다 더했을 때 얼마 됐으면 좋겠어요. 4,974원이 돼가지고 여기 더해지면 딱 1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4,97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면요. 쪼개서 들어가니까 8,000원보다는 이거 더하면 여기 들어갈 금액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들어갈 금액들은 커지겠죠. 8,000원보다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유효이자는 10%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커야겠죠. 이렇게. 그걸 만들어지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재밌죠? 아니 그런 거예요. 이게 할인 발행했을 때 쭉 회계 처리. 이쪽도 보세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액면이자 요거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담할 이자는 10%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보니까 사채 발행했을 때 요거밖에 돈을 안 받아 놓고 돈 더 주죠. 현 4,974원만큼. 더 준 게 왜 더 줬느냐? 이자를 자기가 적게 주기 때문에 더 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채를 없앨 때 얘가 없어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보니까. 얘 1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사채가 없어지면 얘를 따라다니는 얘가 같이 없어져야겠죠. 얘는 없어지는데 얘만 남아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년에 걸쳐서 없애야겠죠. 얘를. 없애려면 이쪽에 적어야 됐다는 거 알겠죠? 반대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적는데 이게 이제 상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각.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3개죠. 이렇게. 이 3개의 금액을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될까 이게? 4,974원이 되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걔를 없애면서 여기 얼마씩 집어넣을 텐데 여기 들어갈 금액은 얘보다 더하니까 얘가 커지겠죠. 8,000원보다는 10%니까. 이게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처리예요. 여기다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금액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우리 여기다가. 그럼 끝이에요. 분계의 논리는 이해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책 보시면 450페이지 보세요. 450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이자 주고받을 때 회계처리가 나오는데 한 편이라고. 거기 보세요. 한 편. 할인액 상각만큼 액면이자의 가산해서 밑줄 쳐놓으세요. 할인액 상각만큼 액면이자의 가산해서 이자 수익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할인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유효이자법이 있다. 정액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나와 있고 유효이자법이 또 나와 있는데 정액법 너무 쉬워요. 혼자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액법 얘를 쪼개자는 건데요. 얘를 어떻게 쪼개죠? 얘를 쪼개는 거잖아요. 우리 얘를 어떻게 쪼개져요? n분의 1 n분의 1에서 집어넣죠. 이걸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n분의 1에서 집어넣고 더한 금액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45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혼자 보세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n분의 1에서 집어넣고 더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시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451페이지 유효이자율법. 얘가 되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유효이자율법을 잘해야 되는데 유효이자율법을 해보려면 맨 밑에 있는 삼각표를 만들어 봐야 돼요. 맨 밑에. 그 삼각표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볼 테니까 지금 같이 하세요. 이거 연습장에다가. 날짜 적으시고 이거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장부가액 적으시고 여기다 유효이자 적으시고 액면이자 적으시고 상각액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세요.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날짜, 장부가액,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날짜 적으세요. 날짜 적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날짜는요, 사채를 발행한 날짜 적으시고, 사채 발행한 날짜. 그 밑에 적는 날짜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 밑에 적는 날짜? 이거를 결산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일 적는 거, 이자. 액면이자 지급하는 날짜. 액면이자 주고받는 날 적는 거야, 이거. 해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으세요. 유효이자율 몇 프로일까, 여기?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이걸 알아야죠. 저거 10%잖아요, 지금. 액면이자율 몇 프로일까요, 여기? 이 문제, 8%.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적냐면요. 액면이자가 되게 쉽거든요? 매년 말? 얼마씩일까요? 이거 해보나 마나? 8,000원씩이죠? 적으세요. 8,000원씩.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적으세요. 합계도 적으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적냐면요. 얘 적으세요. 상가액. 상가액 얘부터 적으세요. 여기 합계.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 돼야 돼, 반드시? 4974.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4974를 세 칸에 걸쳐 쪼갤 거죠, 이렇게. 얘를 쪼개는 방법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정액법. 정액법은 n분의 1에서 쪼갰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시라고 그게 주시니까. n분의 1에서 들어가면 돼요. 정액법. 나중에 해보세요. 정액법. n분의 1에서 집어넣으면 돼요. 정액법은. 우리가 할 건 지금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인데, 유효이자율법을 하려면 얘를 적어야 돼, 얘를. 여기. 발행할 때 장부가액 얼마일까요? 발행할 때 장부가액. 여기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장부금액 얼마예요? 95,026원이죠. 발행자 입장에서 장부금액. 이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에서 뭐 빼야 돼요? 얘 빼야죠. 그래야 장부금액이에요. 얼마예요, 여기가? 95,026원이 이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으세요. 발행금액.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하세요. 투자자는요, 처음에 투자할 때 10만원 투자했어요? 95,026원 투자했어요? 투자자, 처음 투자할 때 이거 투자했어요? 10만원 투자했어요? 이거밖에 투자 안 했죠? 아니, 돈, 이거밖에 안 냈잖아요. 95,026원. 이 돈을 내면서 몇 프로 수익률을 얻기를 바랬어요? 10%입니까? 8%입니까? 10% 수익을 얻길 바랬죠. 여기다 곱하기 10%만큼의 이자를 받길 바랬어요. 투자자가. 맞죠? 그럼 여기다 곱해보세요. 곱해보니까 9503만큼의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투자자는. 그런데 발행자가 나한테 얼마밖에 이자를 안 줘요? 8,000원밖에 이자를 안 줘요, 현금을?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덜 주죠?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투자자는요, 발행자가 자기한테 이자를 덜 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부터 알았죠.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자체를 어떻게 산 거예요? 싸게 샀잖아요. 자기가 이자를 덜 받을 거기 때문에 싸게 산 거예요. 이자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받았다면 액면에 샀죠. 그게 액면 발행이에요. 액면 발행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만큼 액면이자 주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럼 액면에 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덜 줄 거기 때문에 싸게 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8,000원이 덜 주잖아요, 얘보다. 그럼 얼마만큼 덜 받았냐면 1,503원만큼 덜 받았잖아요, 이자를. 그럼 이 덜 받을 걸 알았고 덜 받은 이자만큼을 언제 받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합쳐서 다 받을 거죠. 마지막에 우리 얼마 받을 거예요? 10만원 받을 건데 요만큼만 돈 되고 이만큼 받잖아요. 그거는 못 받은 이자만큼을 더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해야겠죠? 더하니까 96529가 돼요. 요만큼 장부금액에 이제 또 몇 프로 수익률을 말하는, 이것도 이거죠. 하니까 9653이 돼요. 또 빼니까 8,000원밖에 이자 못 받았죠, 또? 1653밖에 못 받았잖아요. 이만큼 못 받았죠. 요거를 또 여기다 더해야죠. 더해서 받을 거니까 98182가 돼요. 그 다음 곱하기 또 10%? 9818이 되고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1818이 돼요. 다 더하니까 얘 되고 끝이에요. 이쪽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8974 나오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많이 만들어 봐야 돼, 앞으로. 자유자재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앞으로. 굉장히 잘해야 돼, 굉장히. 많이 연습해 보시고 잘할 때까지. 됐나, 여기까지 일단? 됐으면 옮겨 적으면 돼, 일단. 옮겨 적는 거 보세요. 여기다 옮겨 적기만 하면 돼, 되게 쉽죠? 여기 이자 비용으로 적힐 거 얼마일까요? 저기 유효이자 적혀야 돼, 유효이자. 유효이자 적혀야 되니까 유효이자 얘죠? 여기가 9503. 여긴 얼마 차이 나겠어요? 1503. 여긴 얼마겠어요? 9653. 여기 9818. 여기가 1653. 1818.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 아시겠죠? 이 답이에요. 이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책에는 452페이지 나왔어요. 452페이지. 분계 잘 확인하시고. 자, 이 삼각표의 특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 특징 보시면 일단 이게 무슨 발행된 사채죠, 지금? 할인 발행. 할인 발행된 사채를 항상 보시면 얘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어요? 할인 발행은 어느 쪽이 더 커야 돼, 항상? 이쪽이 큰 거예요. 이쪽이 크기 때문에 할인 발행된 거예요, 지금. 얘가 더 클 때 할인 발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액면 이자보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은 이쪽이 커요, 얘가. 항상.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됐을 때는 할인된 금액에서 액면 금액으로 가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자율을 유효이자율법 곱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증가하죠? 얘는 어때요? 일정하죠? 얘가 어때요? 증가해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상가객 A 있잖아요. 얘를 찾으면 그 다음 상가객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있죠. 유효이자율을 곱하시면 얘가 나와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것도 그 다음 것도 1 플러스 유효이자율 곱하면 나와요. 몰라도 적어놨다가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요, 여기 다 더하면 얘 나오는데 4974. 유효이자가 전체이자거든요. 전체이자는 액면이자 더하기 얘가 돼요. 할인 발행일 때. 얘 더하기 얘가 제되더라. 그렇죠, 보니까. 그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이것만 이자가 아니죠. 이것까지 이자죠. 이것까지. 왜냐하면 요거밖에 돈 안 냈는데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더 받았잖아요. 이것만 받은 게 아니죠, 지금. 전체 이자는 2개 더한 금액이 돼야겠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아주.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특징을 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되게 잘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하시고. 할증 발행하겠습니다.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근데 할인 발행 잘 하시면 할증 발행도 잘 할 수 있어요. 할증 발행 보시고. 할증 발행은 보니까 이자율이 뭐가 달라졌어요? 액면 이자율이. 이자율이 거기 12%가 됐죠. 액면 이자율 12%. 그럼 매년 말 주고받는 이자는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12,000원씩. 저렇게 됐을 때 여러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저런 사채를 얼마 주고 살 거냐? 여러분이 지금 2000X 1년 초에 저 사채를 얼마 주고 살 거냐? 이 물어봤을 때 얼마 주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사채 얼마 주고 살 거냐? 이걸 물어보면 뭘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발행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얼마일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에 발행될 건지 알기 때문에 이때 이자율 10%라고 주어졌다면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걸 현재 가치 해봐야 되죠. 현재 가치 해봐야 얼마에 발행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체분하면 얼마 나와요? 아까 해봤으니까 104, 973 나오죠. 그러니까 액면보다 높잖아요. 할증 발행. 그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의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발행자한테. 104, 973을 준다는 얘기고 발행자는 104, 973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또 친구들이 물어가지고 야 이건 왜 아까랑 달리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되느냐 할증 발행되느냐 이리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요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높지 않느냐? 그 할증 발행됐다. 책 봐라 거기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 그럼 설명을 해줘요. 똑같이 아까랑 너 10만 원 있다고 생각해봐라. 너 여기 투자할래? 여기 투자할래? 똑같은 조건이면. 아 이자 많이 주는데 투자하지. 여기 줄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살려고.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 이 12,000원씩 액면이자 주는 사채를 10만원에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10만원에 내가 샀다면 12,000원 이자 받으면 몇 프로의 수익률 얻는 겁니까? 3년 동안. 몇 프로 R이에요? 12% 될 거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아진다니까 이렇게 액면이니까. 그러면 12% 수익률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들 이거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10%인데. 맞죠? 그게 여러분이 자체를 발행하는 사람이라면 10만원에 발행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체를 여러분 같으면 10만원에 발행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게. 아니 뭐 줄 서 있는데 지금 왜 10만원에 팔아 이거를. 더 비싸게 살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되죠. 그랬을 때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이 가격까지 산대요. 자기들이. 이 가격까지는 104, 973. 그럼 하필이면 또 왜 이 가격이냐 물어보면 그 가격에 투자했을 때 12,000원씩의 이자 받으면 몇 프로랑 똑같아진다고요? 10%랑 똑같아진다니까요. 이게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그게 그때 당시에 시장 이자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증됐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잘.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적으라고요? 이렇게 적으래.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어떻게 적으래? 얘는 이렇게 적으래요. 근데 얘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요. 이렇게 적는 거나 저렇게 적는 거나 결과는 어때요? 같아요. 저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결과는 같은데 뭐 얘도 저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기준에서 발행자는 이렇게 하고 투자자는 저렇게 하래요. 이게 이제 순액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총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쪽에 생기는 계정 과목은 아까랑 반대쪽이죠. 아까 여기 이름이 뭐였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는데 이쪽은 뭐겠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할증 발행 차금인데 얘는 성격이 뭐겠습니까? 아까는 사채에서 뭐 하는 계정 과목이었죠? 얘가 차감이었죠. 얘는 뭘까요? 가산이죠. 가산. 더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같은 쪽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발행한 회계 처리가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453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45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이제 맨 밑으로 가서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 보니까 얘가 이자를 얼마씩 주고받죠? 매년? 액면 이자를 12,000원씩 주고받아요. 12,000원씩. 액면 이자 12,000원씩 주고받아요. 이거는 액면 이자죠. 여기 이자 비용으로 잡힐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이자 수익 잡힐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효이자죠. 유효이자는 몇 프로예요? 10%죠. 액면이자는 12%고 얘는 액면이자가 더 크죠. 할증이니까 그래요. 거꾸로의 할인이랑. 근데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이건데 이거죠. 이만큼 돈 내고 이만큼밖에 못 받았죠. 아까 할인이랑 거꾸로죠. 할인은 싸게 돈 내고 다 받았잖아요. 보니까 아까 얘는 비싸게 내고 요거밖에 못 받잖아요. 보니까 4973 못 받잖아요. 보니까 왜 그래요? 아까 할인일 때는 더 받았잖아요. 왜 더 받았죠 아까? 이자를 조금 받으니까 더 받았잖아요. 응?
얘는 왜 못 받을까요? 이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이자를 현금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돈 더 낸 거예요. 아니, 그 발행한 사람이 너 이자 그만큼 받고 싶으면 돈 더 내놓고 사가라 그랬잖아요, 아까. 액면보다 이만큼 더 내라고. 그게 더 내고 받고 이거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없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0만 원이 돼야 되죠? 4973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없애야 돼요? 이쪽으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투자채권이 이쪽에 올 거 아닙니까? 분개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어? 여기 들어간 금액 3개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4973 돼야죠. 그럼 여기 4973을 집어넣으면요, 12,000원보다 여기 이자 수익 잡히는 금액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당연하잖아요. 얘는 12%고 얘는 10%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되죠? 이쪽도 보세요. 이쪽도 보시면 현금이자 이만큼 주지만 얘가 이거 없어지는 건 어렵지 않죠? 얘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자체 할증 발행 차금이. 그러니까 이쪽에다 자체 할증 발행 차금 없애야겠죠? 자체 할증 발행 차금 3번에 걸쳐 없애는 금액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4973. 그거예요. 그것을 하는 분계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게 45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고요?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다. 근데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할 필요 없죠? 여러분 혼자 하세요. 다 아시죠? 넘어가시고 454페이지에 가서 유효이자율법을 해요.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을 하려면 얘를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만들어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할증 발행일 때 뭐가 다른지 한번 해보세요. 할증 발행일 때 똑같이 이렇게 적으시고 날짜도 적으시고요. 똑같이 적으세요. 지금 빨리. 똑같이 적은 다음에 적으면서요. 유효이자율 몇 프로일까요? 여기 몇 프로? 10%죠? 여기 몇 프로일까요? 12%잖아요. 12%. 이렇게. 네,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요. 얘는요. 자, 이쪽이 커요. 이쪽이 커요. 보세요. 어느 쪽이 커요? 어느 쪽이? 얘는 이쪽이 큰 거죠. 이렇게. 이쪽이 클 때 할증 발행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 그럼 보세요. 여기도 저기서 여기가 제일 쉬우니까. 여기가 12,000원씩이죠. 이렇게 12,000원씩 3번.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36,000원이죠. 36,000원. 이렇게. 상각의 합계가 얼마일까요? 아, 이게 뭐 어려워요? 이렇게. 얘 합계가 얼마일까요? 4973이죠. 얘가. 요걸 쪼개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법 있다고 이거? 정액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쪼개는 거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우리 유효이자율법 할 거예요. 유효이자율법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알아야 돼, 여기를. 여기 적으세요. 얼마인지. 이게 얼마일까요? 얼마겠어요? 104-9731 거 아닙니까? 얘는 이때 가면 얼마 될까요? 2003년 말에 가면. 이 금액이 되도록 만들려는 거죠, 우리가. 얘는 아까 할인이랑 거꾸로 줘보니까. 아까 할인은 증가였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느낌이. 뭐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럼 이건 투자자가 이만큼 투자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만큼을 투자하면서 몇 프로 수익률을 바랬죠? 몇 프로 수익률? 10% 수익률을 바랬죠? 12% 아니라. 맞나요? 그 10%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0497이 나오죠. 10497이 나오면 이 투자자는 이만큼 투자하면서 이만큼의 이자를 받길 바랬는데 이만큼을 주죠, 발행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더 주잖아요, 보니까. 더 많이. 더 많은 이자를 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자체를 비싸게 샀죠. 이자 더 받을 거니까.
그래서 더 받은 이자를 얼마인지 빼보시면요. 이거 뺄 때 주의하세요. 아까는 이쪽이 더 컸으니까 여기서 이거 뺐죠. 아까는. 지금 이쪽이 더 크죠. 여기서 이거 빼야 돼. 빼니까 1503이에요. 그럼 1503만큼을 더 받았어요. 더 받은 것만큼 여기다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죠. 이렇게 곱하기 또 10% 10347 이렇게. 그럼 또 더 받았죠? 얼마 더 받았는지 빼보시면 1653이에요. 또 빼요. 101817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곱하기 10% 10183 빼니까 1817 다 더하면 얘 나오고요. 얘 다 더하면 31027 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건 이거 하시다가요. 여기다 10% 곱해보면 이거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거 나온 거냐면요. 얘 합계가 이거 돼야 되는 거 확실하거든요. 단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거꾸로 맞춰야 돼요. 거꾸로 맞추고 빼면 얘 나오잖아요. 그렇게 맞춘 거예요. 아니 곱하다 보면 좀 단수 차이 생기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전체를 맞춰야 돼요. 합계가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런 거 좀 나중에 잘 하세요. 단수 차이 조정하는 거. 단수 차이예요. 단수 차이. 조정해야 돼요. 다 했고 이게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일 때예요. 이거 다 했으면 여기다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자 비용 적을 건 무슨 이자 적는 거예요? 여기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 유효이자 적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적는 거죠. 여기. 여기는 액면이자고요. 여기 얼마 되겠어요? 10497이니까 1503 10347이니까 1653 10183이니까 1817 이렇게 적는 거겠죠? 여러분 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책에 455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얘 특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얘 특징. 할증 발행인데 어때요? 얘가 감소하죠? 어때요, 얘가? 어때요, 보니까? 감소하겠죠? 이자율이 똑같으니까 감소하잖아요. 감소하죠. 일정하죠? 감소할 것 같죠? 느낌이. 아까 할인 발행은 증가, 일정, 증가였죠. 얘는 감소, 일정, 감소일 것 같죠? 아니, 그렇잖아요. 혼자 생각해보면. 근데 증가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감소했지만 여기서 이걸 뺀다면 얘가 감소하겠지만 여기서 이걸 빼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보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데 빼는 게 줄죠. 빼는 게 줄면 얘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얘 증가예요. 그래서 이 상가액은요. 유효이자를 뽑을 때 할인이든 할증이든 증가예요. 무조건. 할인이든 할증이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할 때 뭐 곱하라고 그랬죠? 아까 할인일 때?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이라고 했죠? 아까. 얘도 똑같아요. 할증 발행도.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어요. 이렇게 돼요. 다 더하면 얘 되고요. 얘는 잘 보세요. 이 전체 이자가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어때요? 보니까 아까는 할인 발행일 때는 어떻게 했죠? 이거를 더했었죠? 얘는 빼요. 할증 발행은. 왜냐면은 얘는 이자를 덜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잖아요. 많이 이자 받아가지고 더 주고 샀잖아요, 자체를. 그리고 실제 받은 이자는 많이 받은 이자에서 더 준 금액을 빼야 되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특징. 많이 만들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자 지급이 1년에 2회 이상인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내용 정리 좀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채는 1년에 이자 몇 번 줬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줬죠? 근데 1년에 이자 2번 주면 뭐 달라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 한번 내용 보세요. 내용 보니까 거기 네 번째 줄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례 나와 있는 사채는 몇 년 만기 사채입니까 지금 거기? 잘 보시면 2년 만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년 만기. 액면 금액 얼마냐면 10만 원이고요. 액면 이자율 몇 프로냐면 8%예요. 이자 지급을 언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냐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줘 이자를. 그러면 첫 번째 이자 줄 때
8,000원 주겠습니까? 4,000원 주겠습니까? 4,000원씩 줘야 맞겠다는 건 아시겠죠? 이게 연이자니까. 그래서 4,000원씩 두 번씩 준다는 얘기 1년에. 이런 현금 흐름이 주어졌어요. 이런 자체를 이때 발행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시험에서? 저거 얼마에 발행되느냐 물어보겠죠? 얼마에 이거 발행될 거냐 물어볼 텐데, 그러면 뭐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어요? 이자율 알아야지. 이자율, 시장 이자율. 요때 몇 프로인지 알아야 되면 문제에서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럼 이거 해보시면 알지만 해보나 마나 할인 발행되겠습니까? 할증 발행되겠습니까? 할인 되겠죠. 시장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싸게 발행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쉬워요. 이제는 개념 잡았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자율이죠. 이게 투자자가 이걸 원하잖아요. 투자자가 원하는 이자보다 이자 적게 주면 싸게 사는 거고요. 투자자가 원하는 이자보다 이자 많이 주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고,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이자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자거든요. 그만큼의 이자를 원하는데 이자를 적게 주잖아요. 이게 싸게 사겠죠. 할인 발행.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게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뭐 해봐야 돼요? 현재 가치 해봐야 돼요. 현재 가치 해봐야 되는데, 현재 가치 하려면 여기다 뭐 해야 되죠? 근데 곱하기 1.1에 1 하면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곱하기 1.1에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거냐 이런 얘기죠. 여기다 곱하기 1.1에 4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다 1.1에 이걸 하면요, 이거는 6개월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1년을 할인하는 거예요. 1년을. 근데 얘는 분명히 지금 기간 6개월밖에 없잖아요. 지금 10%는 무슨 이자율? 연이자율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 할인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 할인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6개월 이자율로 할인해야 돼. 6개월. 1년 이자율이 10%니까 6개월 이자율은 얼마 되겠죠? 이거를 복리로 계산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간단하게 그냥 절반으로 봐요. 절반을 보는 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요. 다 5%로 봐요. 5%. 이렇게 해요. 회계학이 그렇게 해요. 나중에 재무관리 배우시면 뭐 복잡하게 하는데 그건 재무관리 때 하시고 이렇게 해요. 결국 절반의 이자율로 할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언제 얼마 나올 텐데 저거를요, 현가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돼요. 현가표를 이용하면 4,000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찾을 때요, 이자율을 5% 찾아야 돼요? 10% 찾아야 돼요? 5% 찾아야겠죠? 5%에 몇 기간일까요? 기간은 2기간이 아니라 4기간 해야죠. 4번이니까 4기간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찾으면 나와요. 이게. 근데 이 4,000원에다가 이거 곱할 때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느냐? 10%에 2기간에 연금 현가 계수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다 이거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 얘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4번을 이자 주기 때문에 이걸 곱할 수 없죠. 절대로. 이해되죠? 그러면 10만원 보세요. 10만원은 뭐예요? 원금이죠. 원금에다가 5%의 4기간에 현가 계수입니까? 연금 현가 계수입니까? 현가 계수겠죠? 얘는 연금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얘는 요거 말고요, 10%의 2기간에 현가 계수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거니까 이거를 4번에 걸쳐서 5%로 할인하나 2번에 걸쳐서 10%로 할인하나, 얘는 차이가 없잖아요. 보니까 4,000원은 4번이니까 꼭 4번으로 해줘야 되잖아 이게. 근데 얘는 그냥 이때 한 번이잖아요. 2번 하나 4번 하나 가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같아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이거 2개 찾아보세요. 혹시 비교해 보시면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 나는데 둘 다 쓸 수 있는데 회계 관습적으로 얘를 안 써요. 밑에 거를. 왜냐면 얘랑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얘 안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로 하셔야 돼요. 얘로. 얘 되긴 되는데 안 한다고요? 이 위에 걸로 한다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현재 가치가 96454 나왔어요. 96454가 현재 가치 나와가지고 맨 밑에 보세요. 삼각표.
456페이지 맨 밑에 유효이자율법 삼각표. 날짜부터 보시면 발행한 날짜 적고 그 밑에 날짜 무슨 날짜입니까? 이자 지급하는 날짜죠? 저 결산일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자 지급하는 날짜. 장부가액 나와 있고 유효이자의 유효이자율 몇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유효이자율 몇 프로? 유효이자율 몇 프로? 거기 유효이자율 몇 프로? 몇 프로? 5%. 5%.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5%로 보시고 액면이자율 몇 프로? 4%.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장부금액 매년 증가하죠. 액면이자 일정하죠. 유효이자 증가하죠. 상각액 어때요? 증가하죠. 첫 번째 823원에 두 번째 거 가려면 823원에 뭐 곱하면 돼요? 1.864 갈 때 1. 뭐 0.5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총이자인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에다 상각액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잘 보시고 넘어가세요. 회계처리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자 지급 기간과 회계년도 불일치될 때 보시면 얘가 좀 어려운 건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사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사례를 보면 2000X 1년, 2000X 2년, 2000X 3년인데 그 12월 31일이 결산일이고 그 자체 보니까 언제 발행됐다고 되어 있냐면 이때 발행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자는 1년에 한 번 준대요. 1년에 한 번 이자 준대요. 이렇게 액면 금액 얼마냐면 10만 원이고요. 액면 이자율 8%예요. 잘 보시면 8,000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조건의 자체를 언제 발행하는 거냐면 4월 1일 날 이때 발행한대요. 그럼 이 자체가 얼마에 발행될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지만 결정할 수 있다? 이자율인데 이때 이자율을 알아야 됩니까? 이때 이자율을 알아야 됩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이때 발행되는 자체를 배워서 다 이때 이자율이었죠. 그렇다고 이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 이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발행하는 시점의 이자율. 이때 이자율이에요. 이때 이자율이 거기 10%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해보나마나 무슨 발행된다 이거?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 있죠. 그렇죠. 얼마냐면 계산해보죠. 9652고 나와요. 현재 가치고 그거에 대한 삼각표가 459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45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거기 2000X 1년 4월 1일 날 96529 나와 있죠. 보셨어요? 96529 날짜 적은 거 보니까 무슨 날짜 적었어요 여기? 이자 지급 날짜죠. 발행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 몇 프로일까요? 유효이자율 10%, 액면이자율 8%, 상각액 뭔지 알겠죠? 합계금액 보시고 총이자인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에다 상각액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된다. 다 했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얘 나중에 회계처리 할 때 주의할 거는 발행할 때 회계처리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결산일이 도래했을 때 액면이자를 아직 주고받질 않았잖아요. 9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야 주고받죠. 또 9개월이 지나야 결산일 되고 3개월이 지나야 돈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이제까지는 결산일과 이자 지급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는데 결산일과 이자 지급일이 다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9개월 동안 기간 경과에 대한 뭐를 인식해 줘야 돼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그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그게 어려워요. 나중에 그거 해보세요. 지금 해봐야 서로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면 요 9개월 기간 구분만 하면 돼요. 전체 이자 잡을 것 중에 9개월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만 잘 생각해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중에. 넘어갈 거예요, 얘는.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9개월, 3개월 쪼개는 거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460페이지 하단에 자체 발행비는 밑줄만 치세요. 자체 발행비 밑줄만 치는데 어디 밑줄 치냐면은 자체 발행비가 뭐냐면 자체 발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네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체 발행을 위해서 직접 발생한 자체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 차감이다. 밑줄 쳐서 발행가액 차감. 걔가 뭐랑 같으냐면요. 우리 10장에서 배웠던 신주 발행비,
진주 발행비도 뭐라고 밑줬쳤나요? 그때 발행금액 차감이에요. 똑같아요. 진주 발행비 발행금액 차감, 사채 발행비 발행금액 차감. 비교해보세요. 나중에 461 하단에 투자 채무증권의 처분과 사채 상환인데 그 예제 7번과 다음 페이지 예제 8번 있죠. 거기까지 하고 줄 거니까 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제 7번과 예제 8번. 그 두 개가 같은 예제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보세요. 예제 7번, 예제 8번. 거기 보니까 예제 7번은 투자자 입장이고 예제 8번은 발행자 입장인데 2000X1년 초에 투자자. 거기 예제 7번 보니까 사채를 얼마 주고 샀답니까? 현금. 투자 채권을 얼마 주고 샀냐면 94,000원에 샀다. 자, 이렇게 같이 하세요. 그럼 발행자도 같이 하세요. 옆에다가. 발행자는 얼마 주고 발행한 겁니까? 얼마 받고? 얼마 받고 발행했냐면 보세요. 내용. 이렇게 발행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사채는 뭘 적죠? 사채는 뭘 적도록 돼 있어요? 여기 얼마? 여긴 항상 이거 적도록 돼 있죠, 우리? 그러니까 차이 나는 얘만큼 뭐 적어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 성격은 뭐라고요? 여기에 차감적 평가 계정. 그 다음에 2000X1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자를 주고받았겠죠? 얼마씩 주고받겠어요? 문제 자료 보니까. 얼마씩 주고받냐고요, 금액. 액면 이자. 얼마? 10,000원? 10,000원씩 주고받으면 뭐 잡아줘야 돼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잡아야 되는데 이때 잡히는 이자는 무슨 이자냐면 유효이자가 잡혀야 되는데 잡으려고 했더니 뭐 해줘야 돼요? 할인 발행했으니까 삼각해줘야 되죠. 근데 얘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정액법과 유효이자법이 있는데 얘는 뭐 쓰도록 돼 있어요? 정액법 쓰도록 돼 있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효이자율법을 쓰려면 유효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효이자율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가 그럼 얼마 될 거냐? 얘가 얼마죠? 할인 취득한게 6,000원이 있으니까 매년 삼각해줘야 돼. 어느 쪽에 적어줘야 돼? 투자채권을. 어느 쪽에? 이쪽에 적어야 늘리는 거죠? 얼마씩? 3년이니까 이거죠? 얘는 뭐 적어줘야 돼? 이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적어가지고 얼마? 이만큼씩?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채권을 처분했대요, 예제 7번에서. 언제 처분했다고 돼 있습니까? 2002년 초에 처분했대요, 그렇죠? 얼마에 처분했대요? 현금, 같이 하세요, 지금. 현금 9만, 얼마래요? 9만 5천원에 팔았대요. 그럼 대변에 뭐를 없앨까, 여기? 당연히 투자 채권이 없어지겠죠. 팔았으니까. 얼마겠어요, 금액은? 94,000원, 96,000원. 9만, 얘가 돼야죠, 당연히. 늘었잖아요. 96,000원짜리 95,000원에 팔았으니까 싸게 팔았죠. 1,000원만큼 투자자산, 처분, 손실.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현금 얼마 주고 상환했대요? 내용 보니까 95,000원 주고 상환했대요. 뭐 없어지겠어요? 사채가 없어지고 사채가 얼마? 10만원. 사채 없어지면 뭐도 같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없어져야 되죠. 여기 얼마겠습니까? 여기 얼마일까요? 얼마? 4,000원이죠, 여기가. 그럼 사채 상환할 때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96,000원. 96,000원짜리 이거 싸게 상환했죠? 1,000원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에요.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 463페이지에 9번에 채무증권의 평가 있는데
중급회계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중급회계 가서 하세요. 회계 올릴 때 하려고 하다가 머리 아프지 마시고, 중급회계 때 하시는데, 그 표 11-3번 보시면, 우리 투자 채권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 알죠? 그 정도는. 만기 보여준 건 매도 가는 건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중급회계 때 하시고 넘기세요. 466페이지에 제5절에 기타의 투자자산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산에서 중요하게 배운 게 뭐뭐 배웠죠? 투자자산에서 주식과 채권 배웠죠?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장기금융상품 2번에 있는 것들은요,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468페이지 제6절에 고정부채가 있는데, 우리 고정부채도 배웠어요. 고정부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배운 것 중에서. 고정부채, 사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채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사채 잘 하시고, 나머지 고정부채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쭉. 그 다음에 470페이지 부채성 충당금이 있는데, 이 부채성 충당금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을 해드릴 건데, 거기서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